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0년 7월 20일 붉은 행성 화성에 5번째 무인 탐사차를 보냈습니다. 인내, 끈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퍼서비어런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로버는 아틀라스5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약 5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2021년 2월 18일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하였습니다. 탐사 임무의 공식 명칭은 마스 2020 퍼서비어런스로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은 다음 우주선이 회수해서 지구로 가져올 수 있게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해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2024년 미국 우주비행사 달 복귀와 2028년 달 상주, 그리고 이후 화성 유인 탐사에 이르는 큰 그림의 발판을 놓은 의미를 갖는데 이때 사용할 각종 장비와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고대 삼각주에서 미생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1차 임무는 정설로 굳어가고 있는 고대 미생물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착륙지를 화성 적도 바로 위 소행성 충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분지인 이시디스 평원의 서쪽 끝에 45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예제로 크레이터로 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곳은 약 30억 년에서 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되던 곳으로 유기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고대 미생물 탐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기물을 찾아낼 수 있는 서시 가능 환경 유기물 및 황물질 라만 및 형광 스캐닝 SHERLOC Scanning Habitable Environments with Raman and Luminescence for Organics and Chemicals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암석과 토양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행성 엑선 리토체미스트리 장비 PIXL Planetary Instrument for X-ray Lithochemistry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암석에 기록된 고대 기후와 지질사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는 지구와 화성이 같은 암석형 행성에서 출발해 어떻게 현재처럼 엇갈린 환경을 갖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탐사 로봇 시대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전 화성 탐사 로봇의 단점을 보완하고 첨단 과학 장비로 무장하면서 지금까지 제작된 로봇 중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지난 1997년 화성에 처음 배치된 로봇인 소저너는 전자레인지 크기로 화성에서 로봇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만족했습니다. 이후 2004년 1월에 도착한 스프리카 오퍼튜니티 호는 골프 카트 크기로 화성 표면이 꽁꽁 언 사막이 되기 전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승용차 크기의 큐리오시티는 2012년에 착륙한 게일 크레이터 지역이 수십억 년 전 호수였으며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들의 뒤를 잇는 5번째 로버로 길이가 3m에 달합니다. 이전 로버들이 현장 분석에 그쳤다면 퍼서비어런스는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의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에 첫 발을 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직접 갖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탐사선이 가져올 수 있도록 토양, 암석 샘플을 정밀하게 채취해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게일 크레이터에서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는 드릴로 암석을 분석해 현장에서 분석하지만 퍼서비어런스는 암석이 손상되지 않게 분풀 크기로 샘플을 채취해 튜브에 담아 보관합니다.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면 더 정밀하고 복잡한 장비로 분석이 가능해 첨단 로버가 제공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로버의 센서를 개량하고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을 강화해 웬만한 것은 지구 관제소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탐사의 효율을 기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달과 화성 유인 탐사에 큰 그림을 그리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스 2020 퍼서비어런스 미션에 채택된 미래형 기술들은 앞으로 전개될 달과 화성 유인 탐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것이 지형 비교 항법입니다. 이것은 화성 착륙 시스템에 포함된 것으로 로버가 하강할 때 화성 지형을 신속하게 자동 분석해 착륙 지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달과 화성에 로봇이나 유인 탐사선을 착륙시킬 때 꼭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실험 MOXIE
Mars Oxygen In-Situ Resource Utilization Experiment로 불리는 개념 증명 실험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화성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뽑아내 로켓 추진 연료와 호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첫 기술 시연에 나서는 화성 헬기 인제니어티의 비행은 지구에서 이루어진 라이트 형제의 첫 동력 비행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m 길이의 회전 날개가 분당 2,400회 돌아가며 짧은 비행을 하게 되는데 비행에 성공하면 바퀴를 가진 로봇에 한 발 더 나아가 항공 탐사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화성 환경역학 분석기 MEDA Mars Environmental Dynamics Analyzer는 현재 화성의 기상과 기후, 먼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성 진입, 하강, 착륙, 과학실험실 장치 2, MEDLI-2, Mars Science Laboratory Entry Descent and Landing Instrumentation 2는 로봇가 화성 대기를 뚫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측정한 자료를 제공해 화성 유인 탐사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이 화성 탐사를 독점하게 될까요? 퍼서비어런스는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로 1976년 바이킹 1호부터 시작해 통상 9번째 화성 착륙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나 유럽 우주국 등이 화성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착륙을 시도하다가 우주선이 폭발하거나 착륙한 뒤 곧바로 연락이 끊기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최초의 착륙 기록은 1971년 12월 2일 옛 소련의 마스 3호가 갖고 있지만 착륙 뒤 수초 만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나사는 지난 4차례의 로버 발사 때 모두 착륙에 성공하고 지난 2018년 말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5도 무난히 착륙했으며 이번 퍼서비어런스도 완벽하게 착륙에 성공하여 전 세계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표면 탐사에서 쌓아온 미국의 독점적 지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며 우주굴기를 입증한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화성 궤도 비행과 착륙, 탐사 임무를 수행한 텐넌 1호를 창정 오비 로켓에 실어 발사했고 2021년 2월 15일 화성 표면에 무난히 착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쏘아 올린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말은 2021년 2월 9일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탐사선 발사는 아랍권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첫 번째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7번째이며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구소련, 유럽 우주국, 인도에 이어 5번째입니다. 그리고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가 합작해 2020년 7월 중 발사할 계획이었던 화성 탐사 로버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코로나19 확산과 준비 차질로 무산되면서 현재까지는 나름 중국 탐사선만 미국의 화성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화성 탐사에 독보적인 지위 굳히기에 성공할까요? 우주 탐사, 그중에서 붉은 행성이라는 별칭을 가진 화성 탐사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97년 소저너를 시작으로 스프릿과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등 화성에 보낸 로버 4대가 모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든 것입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 역사가 곧 나사의 역사일 만큼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